안녕하세요. 주식등대중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플러스 정도로 그런대로 괜찮게 끝났습니다. 그제 시장이 안 좋았다. 어제는 또 반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수 우회해주면서 시장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요. 오늘 거래소가 플러스 0.38%, 요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좀 버티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3184포인트, 3200에는 아직 조금 못 미쳤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35%, 79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800포인트에는 아직 못 미쳤지만 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조금 좀 안정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동안에 21선도 깨지면서 3200에서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어제 오늘 시장으로 봐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이렇게 가담하면서 또 개인들 수급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활기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거래 대금이 8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10일 동안은 8조에서 9조 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대금이다. 시장의 활기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수만큼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개인들 자금들이 최근에 증시 쪽으로 펀드하고 개인 예탁금 따졌을 때 근한 50조가량이 들어왔어요. 한 3, 4개월 동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크게 밀릴 이유는 없다. 다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5일 동안 팔면서 시장이 좀 주춤했었는데 어제 오늘은 또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오늘 5조 4천억이니까 평소 거래대금이죠. 그래도 코스닥 거래대금 봤을 때 강세장 기준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래만 놓고 봤을 때는 약세장 그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요. 지금 이제 보이는 게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렇게 여기 이제 옆으로 횡보를 그냥 두 달 동안 했죠. 근데 여기 21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여기 21선이거든요. 빨간선. 그러니까 21선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그러니까 요게 한 3200 조금 안 되는 지수 같아요. 오늘 또 이제 거기에 살짝 걸쳤는데 21선은 크게 깨지 않으면서 그 밑에가 지금 요 파란 선이 61선이거든요. 수급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요 61선이 수급선이 밑에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61선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맛이 있다. 다시 21선 위로 살짝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매수 우회하면서 이렇게 살짝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들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개인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분봉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렇게 보면 아침부터 종가까지 밀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오늘 시장이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끝냈거든요. 오늘도 아침 시작보다는 종가가 살짝 이렇게 올려 버티면서 끝냈습니다. 이런 시장의 이제 특징이 매수세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한 4, 5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었는데요. 어제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개인들 또 이렇게 자금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거기다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가세해 주면 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빠지지도 않는 바닥이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4,300억, 코스닥에서는 190억,
지금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4,300억이면요. 상당히 그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오늘 1,5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3,700억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나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제 4,400억 매수 우위, 오늘 4,100억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근한 9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했는데요. 최근에 한 5일 동안 거의 한 2조 가까이 팔다가 다시 어제 오늘 매수세로 돌아선 게 굉장히 지금 수급에서 중요하다. 개인들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조금 이렇게 매수에 가담해 준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제 지금 3,200포인트에서 근한 2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요 횡보 국면을 잘하면 탈피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은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좀 거래가 활발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큰 변동 없이 여전히 66조입니다. 고객예탁금이요.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개인 계좌에 있는 현금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가 고객예탁금입니다. 근데 고객예탁금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2달 동안 더 늘어나지도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요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횡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요. 고객예탁금은 항상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장이 올라가면 뒤늦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장이 빠지면 뒤늦게 예탁금이 빠지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합 수준에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도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3월 초에 대비하면요. 근한 16조가량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개인 자금이 16조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으로 봤을 때 개인들 자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렇게 펀드 쪽은 보면요. 개인들 계좌에 들어오는 돈보다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58조인데요. 4월 초순, 그러니까 4달 전에 이렇게 보면 그때가 125조였는데 지금 158조니까 근한 33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계좌에 있는 예탁금하고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요 자금 다 합치면 개인들 돈이 한 50조가량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증시 쪽으로 좀 들어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3,200을 찍고 나서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 올라있던 시장이기 때문에요. 보통 같으면 1000포인트가 올랐으면요. 조정을 보통 한 30% 받는다고 그러죠. 한 300포인트는 빠져줘야 되는데 뒤늦게 개인들 자금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요. 빠질 틈이 없이 조정이 없이 지금 횡보 국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요. 어제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죠. 또 어제 보면은 좀 눈에 띄었던 게 선물을 외국인들이 그 10,000계약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1조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오늘은 한 1,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했는데 어제 매수한 것에 비하면 선물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수급면만 따졌을 때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약보합 수준이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미국 시장에 나온 얘기는 국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폭이 크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어쨌든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도 물량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55%, 21선 위에 이렇게 꼬리를 남기기는 했지만 전체 모양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8%, 21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종가에 많이 올려붙으면서 양봉은 났지만 21선 아래로 나스닥이 이렇게 미끄러진 예는 최근 한 1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좋지가 않다. S&P 500 마이너스 0.6%, 여기도 이제 21선 아래에서 양봉이 나긴 했지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1%,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21선은 물론이고 61선 아래로 미끄러졌다가 양봉이 나면서 종가에 살짝 올리기는 했지만 그래프가 조금 망가진 그런 모습이죠. 최근 엔비디아 모양을 조금 닮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8%, 일본 시장도 미국 시장 그대로 닮아가고 있죠. 21선 무너졌습니다. 대만 플러스 0.3%, 대만도 21선에서 갈랑갈랑 전체적으로 그림이 쌍봉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마이너스 2.2%, 독일이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61선까지 깨졌습니다. 프랑스 마이너스 0.7%, 프랑스도 좋지 않고요. 상해 마이너스 0.9%, 항생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중국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이 어제는 대단히 좋지 않았다. 또 오늘 아시아 시장도 어제 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하고 똑같이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 보면 해외 주요 종목들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오른 종목들이 한 반, 또 빠진 종목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요. 나스닥 선물만 놓고 보면 플러스 0.36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싶고요. 오늘 시간외에서 상당히 몇 가지 그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알파벳 A, 구글이죠. 지금 시간외에서 6%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만 해도 마이너스 0.7%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요. 반독점 소송에서 최악은 벗어났다 그렇게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크롬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런 것들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소송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핵심 자산 강제 매각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판결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호의적인 내용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구글이 6% 올랐고 애플이 2.5% 올랐습니다. 독점 그 성격이 좀 강한 큰 그런 빅테크 주식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도 오늘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또 영향을 받겠죠, 내일.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1000포인트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가 조선방산, 또 뷰티테크, 또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는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최근 시장 특징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줄면서 힘이 에너지가 좀 부족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아주 강하게 되면서 틈새로 이렇게 그동안에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실적이 좋거나 또는 성장성이 뛰어나거나 개별 재료를 안고 있거나 뭔가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래도 좀 되면서 또 개인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은근히 수익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도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중소형주라고 그러면 아마 1조가 안 되는 정도 그 시총을 가진 종목이라고 봤을 때요. 더존 비존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SPG도 조그만한 기업이죠. 소형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KH바텍, MC넥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 종합지수에 비했을 때 최근 한 몇 달만 따지면 아마 손가락에 꼽는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꾸준히 추천을 한 1, 2년 동안 드렸었는데요. 오늘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제가 좀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럽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로봇주들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까지도 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났는데 로봇주들만 최근에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 번 정도는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랬는데 SPG가 이제 어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한 7.4%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 이제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꾸준히 SPG는요 한 2년도 더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게요. 10,000원 이하일 때부터 추천을 드려서 한 40,000원대까지 갔다가 금년 초에도 한 35,000원까지도 갔었죠. 그랬다가 지금 한 20,000원대 꾸준히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한 1000포인트 오를 동안에 전혀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됐었습니다. SPG뿐만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나머지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SPG는 같은 로봇주이기는 하지만 감속기라든가 소형 모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적이 꾸준히 나는 그런 강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전 흐름하고 같이 이렇게 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면서 로봇하고 이렇게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데 다른 로봇주하고는 실적 면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언젠가는 한번 로봇주들이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며칠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요 SPG는 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일봉 이렇게 밑에 그어보면요. 여기가 그 추세의 바닥이죠. 이번에도 요 추세 바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가격으로 따지면 예전에 3만원, 4만원 가던 주식이니까요. 지금 26,000원대인데 가격으로는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또 그런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들이 수혜주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좀 되고 노조 파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기업들은 로봇들을 많이 도입할 가능성이 많죠. SPG 같은 거는 로봇에 들어가는 그 비용의 한 30%, 40%가 감속기라고 그래요. SPG가 이 감속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하고도 기술 면에서 거의 지금 비등비등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한 5년 뒤에는 한 서너 배 더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PG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도 실적이 좋지만 성장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할 만하다. 주가는 최근에 거의 소외되다시피 해서 못 올랐는데 어제 반짝 올랐다가 오늘은 또 매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최근에 좀 수익이 났던 종목 중에 KH바텍이 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KH바텍은 삼성에 힌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요게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도 있고 물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기술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은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 접는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힌지가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제품 단가도 최근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많이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27만 주, 기관이 3만 주, 그제는 또 외국인들이 10만 주, 그 전에도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여기 시총이 한 3천억이니까 말 그대로 구멍가게인데요. 그러면서도 최근에 대형주 틈새에서 그런 대로 실적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좀 좋았던 그런 소형주 중에 가장 대표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힌지가 지금 자동차 전장 쪽에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지금 쓰인다고 그래요.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 그쪽에도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KH바텍도 제가 한 2년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끈하게 오르는 건 아닌데 길게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단타하신 분들은 아마 또 다시 높게 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났지만 한 1년 전에 사놓고 눈 딱 감고 이렇게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꽤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당부드린다고 그러면 수익이 좋은 종목들,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주가가 이렇게 조금 요동친다고 그래서 단타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진득하게 한 1년, 2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자주 사고 팔고 했을 때보다 나중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하고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 중에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 특징이 그겁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심어 놓으면 한 30% 조정받을 때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버텨내고 결국에는 수익을 뭐 7배, 10배 이렇게 내신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카카오도 그랬고요. 예전에 IMF 때 증권주도 그랬고 뭐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 많죠. 더전비주원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요. 제가 한 2만 원대에 추천했으니까 서너 배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소형주들 실적이나 성장성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KH바텍이나 이렇게 봐도 그렇지만 꿋꿋하게 좀 이렇게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그 실적이 그만큼 보답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주식에서 투자 수익은 인내의 대가다 하는 것을 KH바텍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중소형주만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틈새 시장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같은 거 보면 MC넥스 같은 경우도 1년 전, 2년 전에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요. 지금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뚝심 있게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 종목도 이렇게 꾸준히 사주고 있고요.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MC넥스는 이제 카메라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오히려 전장 쪽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MC넥스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실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KH바텍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MC넥스도 제가 한 추천드린 지 한 2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상승 종목 쉽게 팔지 말아라. 완전히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확인하고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MC넥스도 좀 뚝심 있게 지금까지 가져오셨다고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건 없죠. 실적주이기도 하고 앞으로 카메라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도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은 받았지만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팔 생각을 말아야 되는 그런 주식 같습니다. 성장세가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그러면요.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죠. 한번 가지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MC넥스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소형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전비전도 중형주급이죠. 대형주는 아니죠. 이것도 제가 한 2, 3년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 좀 이렇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요거 제가 애초에 추천드렸을 때가 2만 원대였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횡보할 때 더전비전이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사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남길 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2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이니까 9만 원이나 8만 원이나 2만 원대에서 따지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주식입니다. 이것도 한 2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그러면 한 서너 배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주식에서 뭐 2배만 나도 굉장한데요. 서너 배 났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랬을 때
더존 비전을 보더라도 좋은 주식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고 아이템이 좋고 이런 주식들은 많이 빠져 있을 때 횡보할 때 사놓고 굳게 맘먹고 한 1, 2년 가지고 가다 보면 수익률이 전체 시장보다는 훨씬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존 비전도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여기서 이렇게 추세 바닥에서는 이게 지지선이죠. 반등을 항상 이렇게 어김없이 보여지는 그런 주식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요 추세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요, 더존 비전 팬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더존 비전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요 지지선 바닥에 왔을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 그 신용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면요, 더존 비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느낌은 들어요. 제가 참고 삼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 잔고를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의 개인들이 이렇게 올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용 이렇게 까만 선 보십시오. 이렇게 신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83만 주인데요. 54만 주에서부터 근한 30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한 보름 동안에요. 그러니까 최근 더존 비전 올린 주체 세력은 개인들이다. 그것도 신용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최근에 더존 비전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아직도 안 팔고 계십니다. 대부분 안 팔고 오히려 지금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뚝심 있게 버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고점 9만 원, 저 앞에 고점은 13만 원입니다. 근데 그 13만 원일 때가 지금 실적보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해서 더존 비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오너가 지금 지분이 20% 수준이기 때문에 M&A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올린 게 기관도 외국인들은 같이 이렇게 좀 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다. 요 점도 같이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소형주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틈새 시장에서 순환매로 이렇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 그 유튜브 그 구독자분들 중에 소형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형주 질문보다는 소형주에 대해서 제 카톡이나 또 댓글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형주를 잘 알기만 한다고 그러면요, 대형주하고는 비교할 거가 아니죠. 대형주는 2배 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삼성전자가 2배가 오른다고 그러면 지수가 지금 바로 한 5천 될 텐데요. 소형주는 한 번 오르면 임자 만나면 보통 한 서너 배는 올라줍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보통 한 서너 배 올랐었죠.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안 좋지만 앞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기대해 볼 만하다. JLK, 그러니까 의료용 AI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루닛도 있고 뷰노도 있고 JLK도 있는데, JLK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뇌질환 관련해서 JLK가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진단을 해주고 그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아주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쪽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겠나. 어느 날 갑자기 흑자로 만약에 전환된다고 그러면 저는 주가 한 서너 배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총이 한 1,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수급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살짝 미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 바닥권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밑단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 드릴게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추세 바닥에서는 조금 이렇게 들어오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가 이 추세 바닥에서는 어김없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이번에도 이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지금 정도는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 없다. 또 가격 면에서
여기 9,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6,100원이니까요. 그건 한 50% 빠졌죠.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없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물타기를 좀 해도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제가 방금 소형주들 많이 오른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JLK도 한 1년 정도 각오하고 지켜보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자기 지금 돈이 한 1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 해야죠. 1억을 뭐 절반을 들어간다든가 전부를 이런 소형주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 상당히 리스크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소형주는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가서는 또 견디기도 힘듭니다. 흔들어 놓으면.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넣어놓고 한 1년 정도 각오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중소형주들 그동안에 제가 추천을 드려서 한 1, 2년 동안에 한 서너 배씩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 이렇게 성공 사례죠.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잘했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식을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됐건 또는 예를 들어 성장성이 됐건 또는 좋은 재료를 안고 있건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렇게 흔들었을 때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꾸준히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주식에서 투자 수익은 인내의 대가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요, 최근 시장은 근한 2달 가까이 3,200 수준에서 요 21선에서 크게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약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개인들 돈들이 근한 서너 달 동안에 50조 가량 지금 증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불만 붙여주면 확 그 타오를 만한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죠.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는 데는 최근 한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좀 주춤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또 다시 외국인들이 한 1조가량 또 매수 우회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밑에 60에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선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된다. 수급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대감을 더 가져야 되는 시장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요. 오늘도 제가 몇 종목 말씀드렸는데 실적이나 이런 좋은 종목들 사놓고 한 1년 정도 기다린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그랬다가 또 뭐 일주일 만에 뭐 한 50% 100% 오르면 팔았다가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